유럽한인총연합회가 유럽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행사를 2019년 11월 3일 오후 1시 프랑스 한인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이날 일부 학술 세미나에서 이진명 프랑스 리옹대학교 명예교수는 해방 이전의 한불 관계와 프랑스 한인 사회, 김영자 전 도이칠란드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교수는 유럽 한인 이민 사회 100년, 독일 100주년 한국인 이민 형성사, 송창주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장은 1907년 헤이그에서의 한국 독립운동과 이준열사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진명 교수님, 김영자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가셨다가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또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세 분 선배님들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도 100년 전에 조상님들 오셔서 이 척박한 진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의 그 한인회를 만들어서 또 독립운동에 한가해 주셨고 기초 반석을 만들어주게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디 다 각국에 돌아가시면은 우리 유럽에 있는 각국에 있는 교민들도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나 다른 일본이나 동남아에 있는 교민들 못지않게 비록 작지만은 크나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시도록 꼭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순서대로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서 먼저 프랑스, 그다음 프랑스 이진명 교수님, 독일의 김영자 교수님, 네덜란드의 송창주 관장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한인 나주들 대표들이 모여서 학술 회의를 하는 건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재헌 유총련 회장님 아까 인사하셨고, 그다음에 나상원 한인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총련에서는 유럽 한인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 한인사가 되면은 우리 그때는 더 큰, 더 멋진 학술 회의를 합시다. 1920년대, 19년 말 이때 이제 주로 중국에 있던 그 학생들이 왜 중국에 갔느냐면은 독립운동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선언문을 인쇄해가지고 대구를 하고 그러다가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니까 전부들 중국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중국에 있다가 그 임시정부의 도움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여권에 중국 이름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프랑스 여객선 회사 메사제리 마리팀하고 영국 회사 P&O 페닌슐라 앤 오리엔탈 컴퍼니, 지금도 이제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그 여객선을 타고 40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상해에서 마르세유 도착했습니다. 마르세유 도착한 다음에 파리로 와서 파리 있다가 파리에서 프랑스에 남을 사람은 파리에 있고, 독일 갈 분들은 또 독일에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으로도 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분들도 마르세유로 왔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한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 시작한 게 1919년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개별적으로 한국인 분들이 이제 프랑스에 온 적이 있습니다. 민영이 1884년, 그 다음에 홍종우가 1890년에서 93년, 홍종우 다음에 이휘종이 여기 정성도 사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육군사관학교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원식이 이제 프랑스 신부를 따라와가지고 툴루스 대학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한인 공동체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찬 게 1919년입니다. 그때 이제 그 공동체 첫 번째가 그 임시정부의 주8위 위원부, 임시정부 주8위 위원부, 그러니까 대표들이 먼저 오고 나서 임시정부가 설립입니다. 8위의 대표로 가 있는 대표부 그 멤버들에게 신임장을 보내줘야 뭔가가 될 것 같아서 빨리 그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그 조직을 촉진하는 그런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김규식 대표 외에 김탕, 조소왕, 영농 세 분, 그래서 네 분이 이제 1919년 3월 13일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평화회의의 참가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참전국이고 승전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방해를 하고, 또 그 당시에 그분들이 상해를 떠났을 때 벌써 일본에서는 그 첩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상해에서 한국 사람 3사람이 파리에 갔는데 프랑스 정부는 입국을 시키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프랑스 외무부에도 보내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그 파리 연구 멤버들이 이제 최초의 한인 단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분들은 김규식 대표가 한 5개월 있다가 미국으로 떠나버려요. 조소왕, 김탕, 영농 네 분이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관용 스위스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관용 선생이 이제 대표 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서기장 황기환은 이 미군 장교로 근무를 했기 영어 잘하고 아주 활달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황기환 선생. 그렇게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1919년 10월 11월에 무르만스크에서 노동을 하던 한인 근로자, 그때 500명이 와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프랑스 위안부에서는 그분들을 다 프랑스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교섭을 하다가 그 당시 그 동양인 대척 분위기 때문에 그 한국 분들을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런 대답을 했는데, 겨우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35명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35명이 프랑스에 도착해가지고 스위프에 가서 그 전후 복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스위프, 베트남, 이쪽 그 전쟁이 끝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들판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성안집이 없었고, 도로도 파괴되고, 철도도 파괴되고, 그런 복수 공사를 하는 공사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인 35명이 근로를 했어요. 근데 급료는 박하고 일은 고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딴 데로 일자리를 찾아가고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1년 후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나?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유학생들이 한 20명 파리에 와서 마세에 도착해가지고 파리에 와서 일부 파리 남고 일부는 또 독일로 가고, 그리고 그 후에 20년대, 25년, 한 30년쯤 돼서 네 번째 이제 그 집단은 화가들 집단인데, 화가들이 6명이 그때 왔어요. 나해석 결혼한 분도 있고, 이 화가들은 또 딴 세상이에요. 이분들은 한국에서 일본이 그 순복부가 조직한 국전에 입천해가지고 상도 받고, 집도 부자고, 그리고 종독부에서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공부도 하고 화가 활동도 하고, 그분들이 그때는 여기 온 분들이 전부 미혼 남성들 20대 30대들인데 전부 이 프랑스 여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프랑스 사회에 동원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 동란이 끝나고 여기에 도착하는 한인 사회하고 그렇게 큰 연관을 가지지 못하고 단절됐답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연락이 닿는 분들이 어제 거기 왔던 그 홍지아 선생 둘째 아들, 그다음에 뭐 유학생 들어온 분들의 그 자녀들 몇 분은 우리들하고 연락이 닿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프랑스 한인 사회의 그 초기 역사를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한 달 반 전적 정도 제도 한인 이민 100년사를 좀 정리해 주십사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학문적으로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했지, 여기로 돼가지고 한인들이 독일이나 유럽에 와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것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당혹감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작을 좀 해봤더니 이게 정말 재밌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민사를 보시면은 우리 독일에서 이미 1921년부터 제독 한인 단체가 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도 깜짝 놀란 건데, 지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한인사를 활동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한인 단체, 그 다음에 뷰르츠부르크 대학교, 거기 남부 독일이죠. 그 뷰르츠부르크에서 어떻게 우리 제독 한인들이 있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방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활동을 했던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제가 몇 사람만 골라가지고 지금 여기 내놨습니다. 아까 저기 점심시간에 이지명 교수님께서 내가 독일을 생각하면은 이의경, 이미륵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실 정도로 모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까지 발굴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발굴된 사람은 이미륵이라고 필명으로 알려진 이의경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두개서 박수한 분들이 이근로, 배은성, 황기환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서 전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신 독립운동자도 역시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 대해서는 제도 그 한인사를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전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를 했는데, 전반기는 이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이지명 교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그 제독 한인들의 디아스포라는 바로 우리 조국을 이룬 한인들의 망명을 가서 망명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함께 전부 활동을 한 한일 독립운동사와 맞먹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온 그 경위는, 이민 경우는 주로 우리 파도 간호사, 파도 광부를 위주로 해서 이제 후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100년 전에 한국을 지금 알는 청년들의 선정해서 한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 젊은 청년들을 키우겠다는, 나중에 나라를 할 때 키우겠다는 얘기했다는 김유경영이라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그때 온 그 선정에서 온 사람이 이근로, 안호상, 지금 안호상 박사님은 나중에 초대 교육 장관이 되시죠. 이런 것으로 지금 점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제일 앞에가 지금 안호상, 그 다음에 이근로, 그 다음에 신성모 애들이 독일에서 졸업식을 할 때 그때 찍은 사진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독일에서
저도 지금 준비를 하다 깜짝 놀랐는데 독일에서 보니까 독일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결성한 유독 고려 학우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건 1921년 1월 1일자로 11명 비르츠부르크를 위주로 해서 베를린을 하고 있었던 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유독 고려 학우회를 결성을 했는데 그 결성했을 때는 중심지는 베를린이었고 거기에 한인 사무실은 베를린 칸트슈트라세 122번지가 있었습니다. 이 유독 고려 학우회에서 집계한 당시에 1920년대에 독일 교민을 수를 냈는데 그때 보니까 1923년에 전 독일에 55명 거류민이 있었다는, 그리고 유학생이 10개국에서 33명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합해서 총 8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 21년 그때 벌써 대독 한인들이 그만큼 많이 거의 100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유독 고려 학우회에서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그러면서 유학 결성을 할 때 그저 평범하게 우리는 친선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서로 간의 유학생들이 상호간 부재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명목을 내세웠는데 일본을 감시가 그때도 계속 독일에서 따라다녔지요. 따라다녔을 때 그때 뭐라고 하면서 그때 그 일본 일경들이 비밀리에 집계하는 것도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85명에서 88명쯤이 지금 독일에서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독 고려 학우에서 또 대표적으로 한 일은 1927년에 벨기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피압박 민족대회에서 김범린이 그 다음에 분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해서 그때 많은 또 우리나라의 좀 서러움 또는 거기 이제까지 우리 일본을 일제 한가하는 그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그 서러움을 하소연하는 전단지를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를 The Korean Problem이라는 것으로 해서 세 나라가 프랑스하고 영어하고 독일어로 써가지고 전 세계 미국이나 그 다음에 유럽 각 기관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독립운동을 기한 활동 상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제가 할 말씀은 1907년의 역사입니다. 한 가지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역사입니다. 제목은 1907년 헤이그에서의 한국 독립운동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Hague 1907. 이것이 저희들 공부하고 난 제목입니다. 밑에 한 줄을 더 넣어드려야 우리 국민 북한분까지 다 이해가 되시는데 아시는 단어입니다. 제2차 한국평화회의와 헤이그 특사 복수입니다. 그러면 1907년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 역사가 어째서 조그마한 헤이그에 있는가? 동기가 있겠어요. 동기는 두 가지. 본국 동기 하나, 헤이그의 동기 하나. 본국에서의 동기는 그 2년 전 1905년 일본에 의해서 국권 중에 하나인 외교권, 지금의 외교부의 일을 박탈해 갔지요. By violation, by force. 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공부한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일본만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헤이그에서의 동기는 마침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만국평화회,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한자권, 아시아권에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원은 The Hague Peace Conference 1907, 네, 헤이그 평화회의 1907년, 이게 두 번째. 첫 번째가 동일하게 헤이그 평화회의 1899년, 세 번째는 1915년에 엽시다. 그러고 헤어졌는데 아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열지를 못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엔이 창설됐지요. 그래서 1차, 2차 헤이그 평화회의를 유엔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유엔의 이상 목표가 헤이그 평화 이상 목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의 동기가 맞물려서 당시 우리나라의 고종황제,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고종황제 그러면은 모나키입니다. 왕국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왕국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종황제께서 독립운동가 3분, 특사로 3분을 임명하고 파견하셨어요. 사진이 있는데 저도 USB 다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안 되니까 못 오고요. 네, 이준 열사는 우리나라 첫 번째 검사십니다. 헤이그 자료에 준하면 저주 이런 판사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법적에 초기라 검사가 판사일도 판사가 검사일 했기 때문에 현지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니다. 원은 이준 열사님은 교육자십니다. 지금 건국대학 캠퍼스에 조그마고 오래된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박물관입니다. 이거는 종로 낙원동에 있던 건물이 그리 같습니다. 그 건물은 이준 선생이 세운 메타학교 중에 5성학원 건물입니다. 교육자, 법조인 장관, 그리고 독립운동가, 네, 엄청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친근 알 수 있는 거는 대구에서 시작된 국제보상운동, 네, 이게 전국 조직인 건 아십니다. 그런데 총책으로 이준 전 검사가 맡아서 일을 하시면서 그 책을 들고 해구로 오셨다는 건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준 열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사가 이상설 특사. 이상설 특사는 우리나라 과거 시험 맨 마지막 회수의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26세 성균관 관장이셨습니다. 지금 성균관 대학교의 600주년 기념관 빌딩을 들어가면 지하에 벽에 쭉 역대 관장님 성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상설 관장님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기념관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차관급이십니다. 이미 수학 교과서를 쓰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수학 효시신 분이세요. 세 번째 이비정 특사는 일산여대학으로 외교권 박탈되기 전까지 러시아 신피터스버그의 3등 서기관, 외교관이었습니다. 부친이 이범진 공사,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비정 특사가 여기에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이범진 공사의 둘째 아드님이에요. 이범진 공사는 워싱턴 공사 7대 공사로 가셨다가 불란서 공사로 왔다가 러시아 공사로 갔어요. 이비정 특사가 7살에 나와서 워싱턴, 파리, 신피터스버그. 그때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 때 특사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상설 특사가 37, 이준 특사가 48세입니다. 헤이그에 도착했습니다. 지각했습니다. 뭐의 지각?
해외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알으려면 필히 평화회의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2차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두 번째 평화회의 공부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평화회의를 공부해야 합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얘기는 평화회의의 시작날부터 지각했다. 네, 지각했다는 거예요. 열흘 지각했어요. 그럼 평화회의가 언제 열렸길래? 1907년 6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장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열흘 지각 6월 25일 날 와서 주무시는 곳을 호텔 드 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건물이 이준여사 기념관, 우리나라 해그의 독립운동지입니다. 지각을 하고 그 밤을 넘기고 26일 날 회의장에 갔어요. 회의장은 그 리더 자리라고 해그 센터 포인트고 700년이 넘은 빌딩이고, 네, 지금 상원 국회의사당이에요. 갔습니다. 1도에 거절당했어요. Korea is not invited. Korea is excluded. 그런데 저희들이 찾은 자료에 준하면 제2차 만국평화의 초청국 명단이 있습니다. 당시는 사용한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 불란서 말이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47개국 초청 중에 12번째가 있는 겁니다. 올해가 있어요. 우리 대표들 보지 못하셨어요. 그거 작성한 사람도 문간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간에서는 Korea is not invited. 엄청난 일이지요. 우리 국민들에게 왜 해그에서 우리 대표들이 입장이 안 됐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일본이 방해했지. 일본이 방해했지. 네, 방해한 조각이 저희 많은 찾은 자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그 스위프시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프랑스 한인 기념 100주년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스위프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 또 향후 미래의 100년 동안 나아가 새로운 또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